안녕하세요. 저는 도시명 농촌 체험을 운영하고 있는 팜 아트홀릭 농부 이유석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 학생들을 위한 진로 체험부터 직접 농사한 농산물로 식품 가공까지 진행하는 기업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완성도 높은 농업은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농업 분야에 도전하고 있는 팜아트 홀릭. 이들은 농업과 다른 산업을 융합한 현대 농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며 점차 잊혀져가는 생명과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새로운 농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팜아트 홀릭의 이유석 대표를 만나본다. 저희는 남양주 특산물 먹골배하고 토마토, 허브, 다육식물들을 직접 재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영 햇섭시설에서 저희들이 농사지은 농산물을 정직하게 믿고 드실 수 있도록 농식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다부터 가공, 포장에 이르는 과정을 교육 서비스로 제공해서 농업의 가치와 가능성을 전파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농가에서 낙농업하고 벼농사를 지으시는 농가에서 태어나서 이 농업이 얼마나 힘든지 어깨 너머도 봐서 잘 알고 있었고요. 한 20년 전쯤인가 저희 부모님 이농하셨는데 서서히 이 농업도 완성도를 높이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농업 기반의 기술 창업을 꿈꾸다 보니까 창업을 하게 되었고, 이런 제 스토리를 담아서 팜 아트 홀릭이라는 상호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인데요. 식물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 보는 체험 하나. 그래서 작게는 화분 만들기부터 꽃다발 만들기, 리스 만들기 같은 그런 소품 만들기 체험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하고 같이 파종해서 같이 식물을 키우고 이걸 수확해서 이걸로 간단한 먹거리, 가공품을 만들어 보는 음식을 만들어 보는 체험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허브 향기를 활용한 원예 치유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취약계층 어르신이시거나 또는 몸이 좀 불편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또는 아주 어린 유치원생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차별화가 있다면 주말 농장은 땅을 빌려드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농사를 지으시는 반면, 저희는 어떤 체험을 주제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는 진로 탐색을 하거나 또는 성인에게는 귀농귀촌 교육을 제 경험을 토대로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차별성이고요. 두 번째로 아예 농업을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심어야 되고 언제 심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 이 작물의 특성부터 같이 키우는 방법을 농부들이 개입해서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조금 프로그램이 약간 다른 편입니다. 원물로 판매되는 양은 좀 적은 편이고요. 거의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되거나 또는 이제 이걸 수확해서 체험의 재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농경지가 많이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체험과 식품의 재료로 이제 그렇게 사용됩니다. 일단 식품을 만든 지는 7년이 됐고요.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 지는 9년이 됐는데 가격이 그동안 계속 동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이 다시 다른 체험 프로그램과 다른 농식품을 개발하는 데 쓰여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취약계층께서 농사 지으신, 고령의 시니어분께서 농사 지으신 농산물을 정상 가격으로 계약 재배해서 수매해 드려요. 그래서 그분들의 농가소득 보전에 쓰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독거노인 어르신들 겨울나기 물품 지원에 기부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히 특수학생 같은 몸이 좀 불편한 친구들, 학생들에게는 교육비를 일체 받지 않고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은 농부들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다시 사회에 선순환적으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뭐 딱 그 수도 광열비만 이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주식회사인데 농부 3명이 연립해서 발기해서 설립한 회사인데 아직 급여는 3명 다 받지 못했습니다. 네.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유치원생 정도의 어린 친구들 또는 초등학생들은 체험을 했을 때 이곳에 왔을 때 집에 가기 싫다, 더 있고 싶다,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진다 라는 말씀을 남겨주실 때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또 이제 시니어 분들, 귀농이나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좀 감정 표현이 어린 친구들 대비는 좀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시거나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으시는데 처음에 뵀을 때는 근데 나중에 너무 활짝 웃으시고 너무 재밌고 즐거웠다라는 말씀 남겨주실 때 좀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식품을 만들어서 학교 급식하고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온라인 후기에 많은 고객분들께서 맛있었다, 너무 좋았다 이런 후기를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또 많은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그 외환위기를 겪은 세대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평생 직장의 개념이 많이 쇠퇴돼 있을 때 직장 생활을 했고요. 저도 그래서 기술 창업을 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이 시도하고 꿈꾸었었어요. 그러던 끝에 제가 어릴 때 되게 힘들게 받아봤던 농업으로 뭔가 새로운 품종을 키워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상품이나 제품을 만들어 보는 게 너무 해보고 싶고 조금 더 그런 완성도를 높인 농업이라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농업 기반의 기술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농업으로 돈을 벌기 힘들다는 거를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었어 가지고 기대치가 높지 않았던 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건 이 농업에 대한 소비자분들의 그 생각이 조금 낮게 평가되어 있는 편이다 보니까 이걸 설득하는 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는 분들이 점차 많이 생기시면서 매출도 조금씩 늘어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막 이 농업을 통해서 어떤 큰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그냥 그 제가 존재하지 않는 먼 훗날 몇십 년 뒤에도 제가 이 좋아하고 많이 아꼈던 이 농업의 가치를 계속 전파할 수 있는 그 100년 기업의 기반을 다진다라는 생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최소한의 그 의식주만 생활할 수 있는 수준만 나온다면 크게 막 그 어떤 수익에는 연연하지 않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일단 가족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가족분들이 좀 정서적으로 위로가 되어 주셨던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저는 그 3명의 젊은 농업인이 연대해서 지금 저희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저와 같은 형편에서 조금 더 성공하고 싶은 또는 농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들기를 하고 싶은 그런 그 홍정기 농부님하고 정혜성 농부님이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벌써 함께 한 지가 7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젊은 분이 창업농을 하시는 거라면 조금 더 신중히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세 드신 시니어분께서 하시는 거라면 뭐 예를 들어서 좀 건강한 삶이라던가 자연과 동화되는 삶이라면
귀농과 귀촌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면 많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온라인을 관리한다던가 작물을 키운다던가 이것을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까지 다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좀 많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으로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가 키운 농산물로 그리고 또는 만든 농식품으로 어떤 물품이 기부된다거나 또는 수년간 가격을 동결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자연을 좀 오롯이 느끼실 수 있는 먹거리를 좀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런 과정을 좀 교육 서비스로 제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한 통계 자료에서 보니까 1000명 중에 5명 정도를 농부로 꿈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우는 거의 다 부모 세대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농업에 대해서 나도 한번 농업을 창업해 볼까? 내지는 농업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1차 산업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금 일깨워주는 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나아가서 그런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 농업은 사실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지만 농업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연의 생명의 신비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소재이기도 하거든요. 이 농업으로 좀 생명의 가치와 중요성을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어서 언젠가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과거에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고요. 뭐 요즘도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경기가 너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많이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남겨주신 고객님들께서 남겨주신 후기 그리고 오늘 만나고 온 그런 어린이들 너무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모습, 맛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래도 이 일을 계속 해야 할 동기와 이유를 느끼고 거기서 조금 힘을 회복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의 역할까지는 제가 감히 예측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유럽연합은 농업 선진국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럽연합도 가서 보고 한국의 농업도 봤을 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한국 농업이 유럽연합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모작을 한다던가 비닐하우스에서 키운다던가 그 좁은 토지에서 대량 생산을 하는 시스템은 거의 한국 농업이 유럽보다 훨씬 더 선진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차이점이 한 개 있다면 한국에서는 생산자만이 농업의 중요성 또는 이런 자연의 가치를 조금 많이 말씀하시는 편이고요. 유럽연합은 소비자와 근로자분들께서도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 정서의 차이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차 앞으로는 그런 가치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더 알아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실 것 같고 그러면은 좀 농부라는 직업도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경기가 안 좋고 어려운 시점이다 보니까 매년 창업할 때만 해도 매년 계속 지속적인 매출 신장과 규모가 커지는 것을 꿈꾸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좀 정체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정체된 약간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느낌인데 이 터널을 좀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1차 목표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 있다면 저희가 가공하고 만드는 물량을 조금 더 큰 공장을 만들어서 더 많은 농산물들을 취급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드는 게 2차 목표고, 세 번째로는 그 체험 교육 서비스의 강사가 저 말고 한 분이 더 계세요. 그래서 두 분의 주요 강사와 여러분의 그 보조 강사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언젠간 기회가 된다면 그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사분들을 더 양성해서 더 많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 체험 교육 같은 게 그 요즘에 많이 언론에서 나오는 교권이라던가 이런 이슈가 많아서 녹록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서 많은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또 남양주는 특산물이 먹골배거든요. 배에 수확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배 수확량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많이 저희가 수매해 드릴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성공한 그 농업인이 되는 게 가장 큰 꿈이죠.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가고, 또 지금 나이가 47살이에요. 그런데 저의 부모님께서는 아주 예전에 이농하셨어서 제가 이걸 시작할 때 좀 염려와 걱정이 많으셨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70대 중반이시고, 그래서 그 더 연로하시기 전에 또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 농업으로 좀 성공한 농업인이 돼서 보여드리는 게 일단 그 자식으로서의 가장 큰 의무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담감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제 인생과 삶의 그 변화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농업은 어떤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그냥 내려놔야 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야 또 대한민국이 더 부국강병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일을 시작하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 그런 통상에서, 국제 통상에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어찌됐든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농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그런 생명의 가치와 신비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그 저의 마음의 변화를 많이 일으킨 그런 변화의 시작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농업의 가치와 가능성을 널리 공유하기 위해서 농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